문재인 대통령 자택 앞에 욕설 시위대의 첫 집회 금지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이제 모욕죄, 명예훼손죄 뭐 등으로 이제 고소를 하니까 한 무리는 사라졌어. 근데 문 대통령 그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애들이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부류가 슈퍼챗을 노리고 가 있어 지금.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열받습니다. 지금 내려가신 지 거의 한 달이에요. 지금 한 달 만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 전에 할 수 있었는데 이만큼 시간을 끌어주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게 집회와 시위 관련된 법률하면 가장 악법 중에 악법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소음 기준이에요. 소음 기준. 낮에는 85데시벨, 밤에는 75데시벨. 이걸 넘어가면 불법 시위도 단정하고 해산도 할 수 있고요. 불법 시위도 형사처벌도 받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85데시벨 정도의 소음이면 어느 정도 소음이냐.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스튜디오는 방음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한 두 사람 정도 떠들면 아마 75데시벨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놀랍게도 적용을 안 해요. 광우병 쇠고기 집회는 그걸 이유로 해서 물대포를 쐈었죠. 불법이다 이러면서 데시벨이 높으니까. 하지만 여기에다가는 적용하지 않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슈퍼챗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 방송을 이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프리즘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왜 네이버는 이런 게 적용이 안 될까? 왜 인신 모독을 하고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 제지를 하지 않을까? 그것도 먼저 파야 된다고, 파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여기서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서야 이것을 집회 금지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 이거 들이대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시골 마을하고 서울에 있는 대통령실하고 같아? 그 가치가? 이건 주거지역에 들이밀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봤죠. 용산 대통령실에 경찰은 끊임없이 집회 금지를 걸어. 법원한테 가처분을 걸면 법원에서는 집회도 돼. 그건 관저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 100m인가 그렇죠. 네, 거기 안에서는 100m. 집회를 못하게. 왜냐하면 대통령도 사생활은 해야 되고 너무 시끄러우면 못하니까. 근데 청와대는 관저가 청와대 안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지금 관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하는 건 괜찮다고 법원은 판결을 하는데 그게 지금 벌써 한 6, 7건데 집회를 신청하면 거기 경찰이 막아. 못해. 그러면서 청와대를 관저를 근거로 들었는데 안 맞아서 법원이 연상을 편드는 게 아니고요. 적용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집회도 돼. 요거는 제대로 하려면 국민의힘이 법을 만들면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일 텐데 이제 와서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걸면 걸어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 방송하는 내용이 너무 저질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를 잡고 있어 이 새끼가. 그리고 보일 거 아니야 100m 정도면은. 김정숙 여사가 나와. 그러면 김정숙 XX년아 어딜 기어나와 이 시옷 비읍 시옷년아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법체대로 적용하면 모욕죄예요. 그렇죠. 적용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 게 걸려. 공연을 통해서 모욕을 했으면 더 심하게 걸리고요. 명예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랬으면 죽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그 사이에 지방선거 때 문 대통령한테 다녀온 사람들이 있어. 이분들이신데요. 선거운동 한창일 때 다녀오신 분들이 있죠. 명단 한번 불러주실래요? 이낙연, 윤영찬, 박광온, 이병훈 등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갔다 와서 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은 공개하던데 문 대통령 사저에서 시끄럽다는 이야기 안 썼죠. 제가 진짜 열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때 5월 25일에 다녀왔는데 평일이었고 한참 지방선거 선거 운동할 때였는데 이날 버젓이 다녀왔다. 그런데
다녀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 평일에 갈 수 있지. 근데 이때도 이미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여기 갔다 왔다고 자랑을 쓴 윤영찬이나 이낙연이나 이 소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날 아무도 꺼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가 충분하면 왜 이거를 일찍부터 하지 못했으면 이낙연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소음으로부터도 못 지키면서 뭘 지킵니까? 아니 이분들 하시는 거 보면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근데 적당히들 하세요. 문 대통령 파리도 좀 제발. 그러면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가면 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떤 이득을 보는지 아시죠? 마치 문 대통령이 당신들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녀왔겠어요? 이재명이 지방선거 내가 그랬잖아. 기다렸다는 듯이 질 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저 사실을 갖고 당권 경쟁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세자 책봉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죠. 봉화마을에서 세세척봉했죠. 손 꼭 잡으면서. 그러니까 그럼 그게 큰 메시지라는 걸 알 텐데 애써 그걸 무시하고 지우는 싶은 거야. 거죠. 그걸 네. 지우는 거야. 효과적으로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이 계속 준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경선에도 끊임없이 작동을 할 거예요. 문 대통령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렇게 사진 찍어서 팔아먹는 거요? 나는 문 대통령하고 단둘이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지만 여전히 지키고 싶거든요. 문 대통령이 완벽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의원이 완벽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내 결에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우리나라 최상급 클래스의 정치인들이고 내가 그들을 지지했다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지 않아도 나는 대통령 지키고 싶어요. 왜? 이 방송 시작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로 또 출발을 하거든. 지키고 싶다고. 그런 게 지키는 거지. 그러면 윤건영이나 정청래처럼 그 집회를 어떻게 못하게 하는 법률이라도 발의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정봉주 의원이 한 말인데요. 지방선거 때 평산마을 소음에 대해서 왜 이슈를 안 보시켰냐 이거예요. 민주당이. 맞아. 예를 들면 경남 경찰청장 불러다가 따지면 되지. 맞아. 그거 어떻게 방법 없냐고. 그럼 이슈가 될 거 아니야. 비대위가 못했다고 보는 게 일단 맞게. 비대위가 아니라 뭐 원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죠 뭐. 진짜 이렇게 내려가 계시는데 사람들 놀러 와서 밥해 먹이는 것도 일입니다. 근데 거기 내려가서 하나 도움도 안 될 거면서 진짜 자랑하려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평일에. 문재인은 뭐 반성하라, 회개하라, 사죄하라라고 하면 정도는 집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주위에 사는 농민들이 밤이고 낮이고 소음에 시달리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쌍욕이라는 게 문제예요. 진짜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마당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쌍놈, 연을 수시로 달고 방송하는 거 그거 어떻게 당연히 막아야죠 그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지금 쟤네들 차에가 박근혜 사진 걸려 있잖아. 박근혜 사진 앞에서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던 똥파리들은 그 스피커들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인이부채 같은 거 팔고 있어요. 인이부채, 인이향초 뭐 이런 거. 내가 아무리 문재인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했어도 최소한 그 사람들 굿즈 갖고 돈 번 적은 없다. 아, 양아치 새끼들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